안녕하세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여러분을 위한 한국어 팟캐스트, 토토의 한국어 팟캐스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조금 피곤합니다. 어제 다 같이 회식을 했어요. 가서 맛있는 고기도 먹고, 저는 술을 마시진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니 집에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너무 배부르게 먹어서 잠을 늦게 잔 나머지 오늘 조금 피곤한 하루를 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전 팟캐스트에서는 요즘 한국 날씨가 너무너무 덥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즘에는 다시 장마가 시작되어서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장마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장마는 한국의 여름에 찾아오는 긴 비의 계절을 말합니다. 보통 6월 말에서 7월 말 사이에 짧게는 2주 정도, 길게는 한 달 정도 비가 오는 기간을 장마라고 불러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명 장마가 끝났다고 했는데 이번 주는 갑자기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매일 날이 흐렸어요. 그런데 어제부터는 정말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도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호우주의보라는데 과연 출근을 하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한국의 장마를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의 장마는 어떤 모습인지,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왜 생겼는지 등등 한국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유익한 팟캐스트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한국의 장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제일 먼저 장마는 왜 생기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마는 크게 두 개의 기단이 만나서 생기는데요. 기단이라고 하는 건 성질이 같은 공기 덩어리를 말합니다. 북태평양 기단과 오호츠크의 기단이 만나면서 두 기단이 부딪히는 곳에 장마 전선이 생깁니다. 그 장마 전선이 한국 위에 머물면서 그동안 긴 비가 내리는 거예요. 제가 이 장마 전선이라는 개념은 중학생 때 배웠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크게 와닿지 않았는데 요즘 자연의 무서움, 위대함을 새삼스레 느끼고 있습니다. 이때 내리는 비는 가랑비처럼 부슬부슬 내리기도 하고 폭우처럼 갑자기 많은 비를 쏟아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겪었던 그런 것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일기예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장마철의 날씨는 정말 사람의 기운을 뺏어갈 정도로 굉장히 습합니다. 사실 그냥 더운 것보다 습하고 더운 게 더 힘들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비가 오면 조금 추운 느낌이 강했어요. 하지만 점점 기후가 이상해지면서 올해 여름은 비가 오면 습한 게 심해서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장마 기간이 되면 습도는 90%까지 올라가기도 해요. 평균적으로 기온은 25도에서 33도 정도 사이를 머무는데 그러다 보니 땀은 마르지 않고 계속 꿉꿉하고 끈적끈적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 있더라도 창문을 계속 닫아 놓으면 금방 곰팡이가 생기곤 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저희 집이 곰팡이가 잘 생기는 편이라 이 장마 기간에 곰팡이가 더 많이 생기지 않고 무사히 장마 기간을 끝냈으면 합니다. 또한 해가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왠지 우울한 기분이 들기도 해요. 저도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일어났는데 너무나 세상이 깜깜해서 더 자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전 내내 비가 폭우처럼
쏟아져서 하늘이 계속 흐렸어요. 뭔가 낮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밤인 듯한 기분이랄까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우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기분 전환을 할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럼 장마가 무엇인지 알았으니 장마 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한국어 표현도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표현은 너 우산 챙겼어? 입니다. 같이 말해 볼까요? 너 우산 챙겼어? 이것은 물어보는 표현이기 때문에 말 끝을 살짝 올려야 합니다. 너 우산 챙겼어? 챙겼어?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비가 엄청 오네 라는 표현입니다. 따라 말해볼까요? 비가 엄청 오네. 비가 굉장히 많이 온다는 표현입니다. 또 날이 맑다가도 갑자기 비가 내리기도 하고 비가 부슬부슬 내리다가 폭우처럼 쏟아지기도 하니까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도 있어요. 세 번째 표현은 길이 다 잠겼어 라는 표현입니다. 같이 말해 볼까요? 길이 다 잠겼어. 비가 많이 쏟아져서 길에 물 웅덩이가 크게 생겨서 도저히 걸어 다닐 수가 없을 때 길이 다 잠겨버렸어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이나 친구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네 번째 표현입니다. 비가 오니까 괜히 기분이 우울해. 같이 말해 볼까요? 비가 오니까 괜히 기분이 우울해. 비가 오면 날이 흐리기 때문에 괜히 우중충한 날씨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그럴 때 친구들에게 나 오늘 비가 오니까 괜히 기분이 안 좋다. 나 오늘 비가 와서 너무 우울해. 라는 식으로 이야기해 볼 수도 있어요. 지금 배운 한국어 표현들은 여러분 주변에 같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한국어로 짧게 이야기 건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표현을 알고 있다면 한국에 놀러와서 장마 기간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한국 사람들과 대화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장마철을 잘 이겨내기 위한 장마철 필수템, 필수 준비물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우울하고 어두운 장마 기간을 버티기 위해서는 이 준비물들을 갖추고 있으면 훨씬 좋습니다. 첫 번째 준비물은 우산입니다.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접이식 우산과 장우산입니다. 장우산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긴 우산을 말해요. 길장이라는 한자를 사용해서 장우산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가 접어서 짧게 줄여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우산을 접이식 우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 반 학생이 신기한 우산을 가지고 왔어요. 보통 우산은 손으로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 우산은 머리에 쓰고 다니는 우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손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우산이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머리에 쓰는 우산을 어디 영상으로만 봤지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라 조금 신기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손을 조금 더 자유롭게 쓰기 위해서 머리에 쓰는 우산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물건인데요. 바로 레인부츠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비가 오는 날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레인부츠를 구매하고 나서 더 이상 비 오는 날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특히 한국의 레인부츠는 많은 여성들, 특히 그 중에서도 20대와 30대가 정말 많이 착용하는 아이템입니다. 한국에서는 특히 헌터라고 하는 브랜드의 레인부츠가 유명해요.
이와 더불어서 락피쉬 웨더웨어라고 하는 브랜드의 레인부츠도 유명합니다. 요즘은 되게 스타일리시한 것들도 많이 나와서 무릎까지 오는 디자인도 있고 정강이까지 오는 디자인도 있고 저는 짧은 숏 부츠를 사용하고 있어요. 또 예쁜 색깔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깜장색 레인 부츠를 잘 착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레인 부츠라고 하는 것이 비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비 오는 날 조금 더 멋을 부릴 수 있는 패션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우비입니다. 우비는 비가 올 때 입는 옷을 말하는데요. 보통 비닐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를 맞더라도 금방 탈탈 털어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출근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요. 이렇게 비가 폭우처럼 쏟아질 때는 우산이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 아침에 출근할 때 우비를 쓰고 나갔어야 했어요. 마침 저희 반 학생들이 되게 알록달록하고 귀여운 우비를 입고 왔는데 딸기 모양? 딸기 무늬가 그려진 우비도 있고 빨간색 우비도 있고 너무나 귀여웠습니다. 또 요즘에는 레인부츠와 더불어서 이 우비가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패션 업계에서는 이 우비를 레인코트라고 하더라고요. 우비를 영어로 하면 레인코트잖아요. 예쁜 디자인과 색감의 레인코트가 한국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저도 비를 싫어하는 사람으로서 레인코트를 하나 갖고 싶기도 했지만 지구를 위해서 꼭 필요한 물건만 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제습기입니다. 제습기는 말 그대로 습기를 제거하는 기계예요. 많은 한국의 가정집에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등과 더불어서 제습기를 필수템으로 구매합니다. 하지만 물론 아직 저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요. 제습기가 있으면 습기를 제거해줘서 쾌적하게 실내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내에 습기가 많으면 불쾌지수가 올라가잖아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습기라는 기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습기가 없다면 이런 물건을 사용해 볼 수도 있어요. 다섯 번째는 습기 제거제입니다. 보통 습기 제거제는 장마 기간이 아니더라도 옷장이나 화장실에 비치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습기가 생겨나기 전에 많은 가정에서는 습기 제거제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회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제품이 습기를 머금은 다음에는 버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유용한 아이템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장마철을 나기가 쉽지 않아요. 만약에 옷이 젖거나 특히 신발이 젖게 되면 제대로 말리지 않았을 때 나는 악취까지.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물건들은 정말 필수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이런 장마는 단순히 비가 내리는 기간이라고 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장마가 주는 첫 번째 영향은 바로 빨래가 잘 마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제가 예전에 1인 가구였을 때 혼자 오피스텔에 살았을 때는 이 장마 기간이 되면 빨래가 도저히 마르지가 않았어요. 실내에 널어놓으면 또 이상한 냄새 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런 장마 기간에는 빨래 세제도 실내 전용 세제라는 게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비가 오는 날 빨래가 잘 마르지 않으니 건조기를 사용하는 가정들이 많아요. 저도 결혼을 하고 지금 저희 집에 있는 건조기를 잘 사용하는 중인데요. 건조기가 있으니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다시 말하면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뽀송뽀송한 빨래를 할 수 있어서 참 만족스럽습니다. 두 번째 영향은 외출이 불편하다는 점입니다. 제가 오늘 출근을 할 때
정말 짧은 시간만 밖에 서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도 젖고 아래도 젖고 완전 쫄딱 젖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은 특히 외출이 불편해요. 바닥에는 커다란 물 웅덩이가 생기기도 하고, 특히 이런 날은 교통체증도 심합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운전도 조심해서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동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도 오래 걸려요. 비가 많이 오는 장마 기간에는 참 외출하기가 불편합니다. 세 번째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물론 비가 오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비가 오면 햇빛을 받지 못하니까 괜시리 우울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이런 비가 오지 않는 기간이 계속되면 특히 계절의 영향을 쉽게 받는 사람들은 심한 우울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산사태의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겪었던 오늘의 한국은 호우주의보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산에서 물이 쓸려 내려오면서 흙을 많이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산사태의 위험도 있습니다. 요즘처럼 장마 기간이 며칠 동안 지속되는 날, 한국에 방문하게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풍경들을 볼 수 있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우산들이 펼쳐져 있고 사람들은 레인부츠를 신고 다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쁜 색깔의 레인코트까지 입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레인부츠가 유행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요즘 들어서는 웬만하면 다들 레인부츠를 신고 다닙니다. 그리고 공공기관들에는 우산을 감싸는 비닐 기계가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하철역에 들어갈 때면 내가 가지고 있던 우산을 비닐로 감싸서 들어가곤 합니다. 하지만 이 비닐이 단 한 번만 사용하는 용도이다 보니 요즘에는 친환경 빗물 털이기라고 해서 걸레처럼 물기를 잘 흡수하는 재질의 빗물 털이기에 우산을 쓱쓱 왔다 갔다 하면서 빗물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풍경은 카페에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뽀송뽀송한 환경에 있으면서 밖에 비가 오는 걸 보는 건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엔 카페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책도 읽고 지나다니는 사람들 구경도 하고 빗소리 듣는 걸 즐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비가 올 때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었는지 댓글로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어서 장마와 관련된 제 추억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추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비가 오는 날 많은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맞아요. 바로 전이에요. 제가 어릴 때 비가 오면 꼭 집에서 김치 부침개를 만들어 먹었어요. 이 이유가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많은 한국 사람들이 비가 오는 날 전을 먹는 걸 좋아합니다. 비가 내리는 이 빗소리가 한국에서 부침개를 구울 때 나는 그 기름 지글지글 소리와 비슷하다고 해서 비가 오는 날에는 전을 찾아 먹는다고도 해요. 이런 심리적인 이유와 더불어서 과학적인 이유도 존재하는데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은 기압이 낮아져서 기름진 음식이 당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치전이나 파전, 부추전처럼 기름진 전 종류를 찾아 먹는다고 해요. 지금 이 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왠지 오늘 저녁으로 김치 부침개를 해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한국에 여행을 왔을 때 만약 비가 오게 된다면 꼭 장마 기간이 아니더라도 김치전, 즉 김치 부침개에 막걸리까지 드셔보시면 비가 오는 날이더라도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추억이라고 할 순 없고
슬픈 기억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살았던 동네에는 도서관이 있어요. 근데 그 도서관이 굉장히 높은 산길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가 많이 오는 날 도서관에 갔다가 집에 오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한 7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내려오는 길에 비가 많이 오니까 자꾸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저희 친오빠와 함께 집으로 가는 중이었는데 저희 오빠가 자꾸 제가 넘어지는데 저를 비웃었습니다. 여동생이 자꾸 넘어지니까 도와줄 법도 한데 찐 남매는 이런 거겠죠? 자꾸만 넘어지는 동생을 보면서 웃는 오빠. 그래서 그때 저는 되게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제가 넘어지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빗물에 미끄러지는 나. 그 모습이 참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좋은 기억은 아니지만 비가 오는 날에 자꾸만 넘어졌던 내 모습이 비가 오는 날이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빗물에 미끄러져서 넘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무튼 비가 많이 오면 저처럼 미끄러지는 위험한 일도 생깁니다. 그래서 장마철에 알고 있으면 좋은 안전 수칙까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밝은색 옷을 입거나 투명한 우산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왠지 비가 오는 날에는 날씨가 어두우니까 어두운 색 옷을 찾아 입게 되는데요. 어두운 색 옷을 입으면 사실 운전자에게는 그 사람이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도 잘 보일 수 있는 밝은 옷을 입는 게 좋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비가 많이 오면 우산을 내려서 쓰게 되는데요. 그러면 내 시야가 가려져서 자동차 사고가 나는 위험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날에는 밝은 옷을 입고 투명한 우산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안전 수칙은 집 밖에 나가지 않기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에 집 밖에 나가면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특히 산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산사태의 위험을 겪을 수도 있어서 대피를 해야 하긴 하지만 보통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어느 구간이 침수될 수도 있고 혹은 물이 불어나서 그 물에 휩쓸려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집 안에만 있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장마 기간이 되면 어느 부분이, 어느 도로가 침수가 된다거나 산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는 슬픈 소식이 들려오기도 해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지하 도로가 있어요. 지하를 뚫어서 만든 길인데요. 몇 년 전에도 비가 많이 오는 날 그 구간이 침수가 되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지하 도로에서는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수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서울과 같은 곳에는 반지하 건물들도 많은데요. 반지하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약간의 지하에 있는 집을 말합니다. 반지하이니까 약간 위에 있기도 하고 대부분이 지하, 땅속에 있기도 해요. 이런 곳들은 특히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빗물이 집 안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영화 기생충 보셨나요? 영화 기생충 속에서도 주인공들이 반지하 집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올 때 물을 바가지로 퍼내는 모습도 영화 속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여러모로 불편함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피해가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장마 기간이 되면 걱정되는 마음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긴 장마가 끝나고 나면 한국에서는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장마가 끝나고 나야 진짜 여름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 여름은 유난히 8월에 찾아올 법한 더위가 6월 말부터 시작되어서 사람들이 벌써부터 힘들어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 중에 저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렇게 장마라고 하는 게 조금 귀찮기도 하고 불편한 계절이기도 하지만 또 그 하나의 전통적인 풍경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어요. 매년 그랬던 것처럼 한국의 여름에는 비가 많이 내리는 이 장마라는 기간이 존재하거든요. 저는 예전에는 비가 오는 걸 너무 싫어했는데 예전에 구매했던 레인부츠가 있기도 하고 제가 재미있게 보았던 드라마인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나오는 한 캐릭터가 비가 오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 사람이 비를 보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비가 그렇게 싫지만은 않아졌습니다. 저는 귀가 얇은 편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의견에 쉽게 휩쓸리거든요.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한국의 장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은 어떤 나라에서 어떻게 비가 오는지 너무나 궁금한데요. 한국의 장마는 비가 많이 와서 불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노릇노릇하게 부쳐서 먹는 전과 시원한 막걸리까지 즐길 수 있어서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국의 여름을 더 가까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팟캐스트가 여러분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겨주시는 댓글들은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잘 읽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다음에도 한국의 재미있는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안녕.